자, 제 환자분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. 수술 전, 수술 후입니다. 눈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.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 이렇게 눈이 안 떠져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. 눈이 안 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 물론 눈 뜨는 근막이 손상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절개선을 너무 세게 고정을 하면 눈 뜨는 근막 손상과 함께 눈이 안 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눈이 안 떠지면 이렇게 눈 앞쪽부터 두꺼운 쌍꺼풀, 소시지 쌍꺼풀, 눈동자 추적까지 안 맞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. 우리가 흔히 쌍꺼풀 수술을 절개법으로 많이 받습니다. 늘어진 눈꺼풀 교정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받는데요. 쌍꺼풀 수술할 때 문제가 뭐냐면 눈 뜨는 근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게 운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. 항상 일률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쌍꺼풀 수술을 했더니 눈이 예뻐졌고요.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떠지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뭘 의미하냐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눈이 졸려 보이거나 안 떠지게 되는가,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 예를 들자면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의사들끼리 그냥 흔히 하는 말인데요. 즉 VIP 신드롬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친척이라든가 부탁받은 사람이라든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더니 결과가 나빠지더라. 그런 걸 바로 VIP 신드롬이라고 합니다.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. 도대체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그런 VIP 신드롬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? 몇 년 전에 한 뭐라는 엄청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어느 병원에서 수술받고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. 담당하는 의사분은 좀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. 물론 안타까운 사연인데요. 즉 의사들이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수술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수술을 하다 보면 좀 더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조작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.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쌍꺼풀 수술을 좀 더 너무 방일을 잘하고 너무 촘촘히 꼬매주고 좀 더 한 번이라도 좀 제거할 제거의 조직을 좀 더 제거하고 그렇게 수술하게 되면 쌍꺼풀 라인은 잘 잡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쌍꺼풀 수술하는 부분이 눈 뜨는 근막 위에 있는 그런 지방까지 제거를 하는 것인데 조금 더 박리와 제거를 하다 보면 건판과 눈 뜨는 근막이 연결되는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.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.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졸린 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눈 뜨는 근막을 꼭 보정을 해줍니다. 즉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아무리 일반 쌍꺼풀이라 하더라도 눈이 덜 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눈 뜨는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속눈썹 위에 있는 건판과 건판과 눈 뜨는 근육을 연결하는 그런 근막, 상안 검거근의 근막의 연결 부분이 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. 미세한 부분입니다.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눈 뜨는 근막과 건판의 연결 부분을 확인을 해주고 묶어주고 그렇게 수술을 끝냅니다. 그래야지 졸린 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물론 이렇게 졸린 눈이 됐다 하더라도 원래 눈 조건이 좋다면 이렇게 충분히 떠지는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졸린 눈에, 즉 안검하수가 발생한 경우에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